자, 이코노미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와 다음 침체랍니다. 경제가 바뀔 때요, 경제 성격이겠죠? 침체 성격도 바뀐답니다. 다음 침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2007년에 한번 되돌아보자입니다. 이때 뭐가 있었죠?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시작했었죠. 이게 그 다음 연도에, 금융위기로 빠져들었었죠. 자, 이렇게 뭐죠? 플레이스 타입입니다. 이 뽐내는 사람들인데요. 그 당시에 뭡니까? 그럼 뽐내던 사람들은요, 1세대 아이폰을 자랑했답니다. 자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는요, 이 당시에 우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DVD를 갖다 줬었습니다. 이때 넷플릭스가 우편이 대여를 했었죠.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간이 없어서 블록버스터 지점에, 이것도 유명한 그 DVD 대여업체였죠. 여기에 들릴 시간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은요, 그죠? 자, 기존 경제에 충실했던 기업들이랍니다. 예를 들면 GE라든가 로열 더치 쉘이라든가 마이스페이스가 온라인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이 겉보기에 좀 이렇게 좀 먼 시대처럼 보이는 것이요. 사실은 뭐였죠? 언제였냐면 미국, 그 다음에 followed by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유럽과 대부분의 이러한 선진국들이요. 침체로 빠졌을 때랍니다. 자, 그때 이래요. 사람들이 물건 사는 방식, 즐기는 방식, 그리고 돌아다니는 방식, 돈을 빌리는 방식이요. 바뀌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강력한 뭡니까? 글로벌 테크 대기업들이죠. 기술 대기업들이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었답니다. 시장 반대로 바꿔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약은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경제의 구성이요, 2007년 이후로 바뀌었답니다. 2007년 이후로 바뀌었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요, 다음 침체들의 이런 성격도 마찬가지일 거랍니다. 그렇다고 요 사람은, 요 기업은 얘기했는데요. 요 올리버 위먼이라는 컨설트 업체의 이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워킹아웃은 이해하는 거죠. 다음 경기 침체에 이런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런 침체 하나가요, 지금 현재 머지않아 닥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과거의 침체들은요, 매우 대가가 컸답니다. 자, 이 이코노미스트시는요, 다음같이 추산을 했는데요. 자, 가장 최근에 이러한 뭡니까? 침체에서, 그러니까 그 2007년 금융위기였죠. 1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뭐였죠? 선진국 경제에서 일자리를 잃었답니다. 그리고요, 대기업이죠. 상장 대기업들이죠.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기업들이죠. 유럽과 여기에, 미국의 말이죠. 이들의 이익은요, 각각 51%에서 30%가 떨어졌었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언제요? 경제가요, 바뀔 때 말이죠. 그래서 침체는요, 정부한테도 중요하고요, 중앙은행들도 중요하답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워크아웃, 계획을 세워놔야 된답니다. 그리고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도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왜냐면은요, 이 다운턴은요, 쭉정이와 알갱이를 구분한답니다.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쭉정이와 알갱이를 구분하는 뜻이 이겁니다. 뭐죠? 우수한 기업과, 그죠? 부실 기업이, 원래 위기의 순간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죠. 진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죠? 위기가 들어왔을 때 우수한 기업과 부실 기업이 총 나뉜답니다. 물론 뒤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지만요. 대기업들은요, 위기를 잘 버틴 기업은 더 크게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중간에 여러 회사를 인수도 했고요. 또한 시장을 그만큼 많이 장악해놨기 때문에 경기 위기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다시 정상기 들어왔을 때 크게 성장이 있죠. 대표적인 우리나라 삼성 같은 기업이 그랬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IMF 외환 위기 전에
재계 3위였죠. 1위가 현대그룹이었고 2위가 대우였는데 지금은 부동 1위로 올라서 있죠. 자, 과거에 세 번의 이런 침체에서요, 그죠? 상위 25, 4분위니까 25%겠죠? 그죠? 10개 분야 각각에서 상위 25%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이러한 뭡니까? 차지하던 몫은요, 평균적으로 6% 올랐답니다. 반면에요, 하위 4분의 1에서는요, 44%가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기업들은 올랐고, 밑에 있던 기업들은요, 떨어졌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일부 중요한 방식에서요, 기업들은요, 2007년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 보인답니다. 미국의 회사들은요, 무슨 말이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자, 그래서요, corporate profit, GDP의, 그 기업들의 이익이요, GDP의 8.5%로 아주 일관적이랍니다. 많은 산업들이요, 상대적으로는요, 매우 여러 소수의 기업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유럽에서요, 이런 수익과 경제 집중률은 여전히 좀 낮답니다. 미국보다 낮다는 거죠. 2007년과 마찬가지로요, 서구의 회사들은요, 여전히 뭡니까? 매우 글로벌화 되어 있다는 거죠.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미국에 있는요, 대형 이런 상장 기업들,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겠죠. 자, 이들의 뭡니까? 판매, 매출액의 32%를요, 해외에서 벌어온답니다. 반면에, 더 큰 유럽 기업들에게요, 이 수치는 53%입니다. 해외에서 가져오는 게요. 무슨 말이죠?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많은 것이 근데 변했답니다. 또한 첫 번째, 디지털 월드는요, 지금 현재 뭡니까? 더 지배적으로 바뀌었답니다. 자, 경제가 이렇게 뭡니까? 바운스백, 다시 반등한 것이요, 이런 글로벌 기술 대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불을 지폈답니다. 이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죠? 기존 기업들입니다. 인컴번트가 원래 이게 재임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요, 기존에 있던 대기업이라고 보면 좋겠죠. 기존의 강자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 택시, 호텔, 그리고 다른 많은 사업에서요, 기존의 기업들을요, disrupt, 파괴해버렸답니다. 붕괴시켰다는 얘기죠. 신흥 기술 기업들이죠. 기술 기업들이 얘가요, 각가지 얘가요, 스며들어 있답니다. 어디에요? 논테크 펀드들에 이렇게 스며들었답니다. 비기술 기업들에게 이렇게 힘을 들였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지금 현재 매우 자산이 아주 가벼운 상태랍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뭐 대부분이 다 사실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거니까요. 물론 뒤에서 다른 이유도 나오지만요. 바로 여기서 말이죠. 자, 매니저들은요, 무슨 말이죠? 서버를 이렇게 사는 비용을요, 옮겼답니다. 이것을 뭡니까? 여기 이은 자산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shift는 이동시켰다기보다는요, 제거했다가 낫겠습니다. 뒤에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줄였다는 얘기죠. 뭐 하면서요? 어디다 돈을 쓰면서요? 서버를 사는데 돈을 쓰는 데서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요, 이것들을 렌트하는데 돈을 바꾸면서요, 돈을 이렇게 쓰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산을 이걸 제거해버려서 자산이 아주 가벼워졌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변화는요, 다음과 같답니다. 자, 이렇게 뭡니까? 기업의 이런 경영진들은요, 비용을 제거할 이렇게 뭡니까? 공간이 아주 적어졌다는 거죠. 여지가 적어졌답니다. 세 번째, 이러한 몇몇 기업들은요, 이 쌓아놓은 거죠. 빚을 이렇게 쌓아놨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죠? 자, 회계상으로 과장 광고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회계상 과장 광고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우리 회사 회계상으로 굉장히 좀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죠.
자, 점점 더 말이죠. 점점 더 뭘 하게 되었죠? 자, 베젤이라고 불리는 것을요, 점점 더 하게 됐다면, 이 베젤이 뭐냐면요, 아무도 모르는 돈이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회계상으로. 자, 그래서요, 회계적으로 좀 약간 되게 부실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거 관리도 하는 방법도 예전과 좀 달라져가지고 거기서 나온 좀 약간 회계 조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작으로까지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회계적인 좀 테크닉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가 좋을 때 말이죠. 페이퍼건 미봉책을 가리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념들 미봉책으로 가릴 수 있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기업들이 뭐하게 하는 거죠? 감가상각하답니다. 그죠? 자, 무슨 말이죠? 이 실패한 인수합병이죠. 실패한 그 인수합병의 가치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것을요, 이렇게 뭡니까? 딜레이 시키는 거죠.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변화가 존재하는데요. 존재했던 변화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디지털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유는요. 그래서 자산이 가벼워졌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비용 절감이 어려워졌답니다. 그리고요. 왜냐하면 비용이 이미 이렇게 자산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특성상 매우 낮겠죠. 그 다음에 이런 위에서 말했던 회계상의 문제도 있겠죠. 다음은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장 시작하죠. 문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부터 시작을 해보자입니다. 이것은요, 디지털 경제의 등장이라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죠? 자,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요, 큰 기업들의 특성이랍니다. 특성이 있답니다. 딱 봐도 이런 뭡니까? 디지털 기업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자, 세계에서 가장 이런 뭡니까? 가치 있는 기업 10개 중에 7개가 지금 현재 뭡니까? 지금 테크 기업들이랍니다. 기술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죠? 원래 아웃핏이 특정 같은 색을 띠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냥 테크 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2개였는데 거기서 올라간 거죠. 7개로요. 미국에서요. 탑5인데요. 거기 어디죠? 알파벳, 구글 모회사죠.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인데요. 자, S&P 500이죠. 500의 이익의 13%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죠? 이 전체 이 500개 기업이 내는 기업에서 자, 13%를 500개 기업이 내는 상위 500개 기업이 내는 이익의 13%를 이 5개 기업이 가져간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요. 5년 내에 5년 후에 20% 약 20%로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2는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자, 5% 미만으로요. 이들의 뭡니까? S&P 500에 대해서 고용하고 있는 몫은요. 작답니다. 5% 미만으로 아주 작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얼마죠? 1890억 달러죠. 이것을 경제에 일궈냈답니다. 지난해 말이죠. R&D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것은요. 대형 뭡니까? 공개적으로 이 뭐였죠? 상장된 기업들의 투자의 17%에 달하는 수치랍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좋겠습니다. 외다는 퍼포먼 따라 헤쳐나가는 거죠. 이러한 테크 대기업들이요. 어떻게 이런 위기를 이렇게 헤쳐나갈지는요. 그러므로 매우 중요하답니다. 투자자들은요. 이 기업들을요. 난공불락으로 여길지 모르겠답니다. 난공불락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들은요. 과도하게 뭐죠? 매출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매출이 뭐죠? 굉장히 사이클리컬, 이게 경기를 타는 거죠. 경기를 타는 매출 구조라고 보면 좋겠네요. 여기에 노출되어 있답니다. 자, 광고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요. 컨슈머 스펜딩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요. 비즈니스 익스펜딩. 살짝 이게 대문자로 써야죠. IT죠. 이시 아니라. 사업자들이 쓰는 IT 비용까지요. 포함해서 말이죠. 이것은 모두요. 디지털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이런 경제적 무드, 경제적 분위기, 이거에 매우 민감하답니다. 새로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요, 일부 이런 완충을 제공해 줄 줄 모르겠답니다.
페이스북 유저들은요, 이들이 실직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낼 거라는 거죠. 아마도 광고업자들은요, 자, 스플래시가 줄이는 거죠. TV나 신문 광고, 빌보드 광고를 줄일 거랍니다. 뭐 하기 전에요? 디지털 스pen딩에 칼을 대기 전에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은요. 다음 넘어가죠. 자, 어떤 증거가 있는데요. 어떤 증거죠? 이러한 고통이죠. 경제위성 고통이 급성적일 수 있다는, 급진적일 수 있다는 이런 증거가 있답니다. 2002년과 2007, 08년도에 이런 경제 위기에서요. 아마존과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뭡니까? 성장률은요, 크게 떨어졌답니다. 판매 증가율은 크게 떨어졌다는 거죠. 스마트폰 세일은요, 이미 아주 늦어졌다는 거죠. 자, 침체에서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고객들이요, 무슨 말이죠? 이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겠죠. 스마트폰을 더 오랫동안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뭐 하기보다는요, 이 트레이드 업투가 웃돈을 주고 바꾸는 겁니다. 웃돈을 주고, 새로운, 이런 기기로 교환하는 것보단 말이죠. 튼튼한 재무 구조가요, 안전망을 제공해 줄지도 모르겠답니다. 그래서요, 탑5의 이런 기술 기업들은요, 순현금이죠. 순현금이 얼마죠? 2,700억 달러 이른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00억은 얼마죠? 300조 원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대 IT 기업들을 넘어서요, 테크펌들을 넘어서요, 반란자들이죠. 반란자들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답니다. 에어앤비나 우버는요, 자, 무슨 말이죠? 터블차지, 빠르게 증가시켰다는 거죠. 바이어와 셀러를 이렇게 매칭시키는 걸 빠르게 증가시켰답니다. 자, 금융회사에서 혁신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인데요, 수백만의, 이런 대출을 가능하겠답니다. 그 방법은 뭐였죠? 돈이 필요한 사람과요, 그죠? 좀 여분의 돈이 있는 사람을 매칭시키는 것이었답니다. 자, 구독 서비스겠죠, 이것은요. 이것도 번성하고 있답니다. 그죠? 어떤 것이든 배달해준다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음식이라든가, 화장품까지 말이죠. 자, 많은 것에 있어서요.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요. 이 위기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요. 이들의 첫 번째 위기일 거랍니다. 자, 일부에게는요.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들이요, 예상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크게 얻어맞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 2016년에 브라질에서 경기 침체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무슨 말이죠? 이거는요, 우버의 이런 수요를요, 크게 데미지를 입혔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진 것이요, 현금이 부족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드라이버들이 더 이용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죠?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도 향상시켰답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당연히 공급이 늘었으니까 가격은 줄어들었고요. 경쟁이 더 치열해졌으니까 서비스는 더 좋아졌겠죠. 자, 마찬가지로요, 이 경기 침체가요, 또한 에어앤비도요, 무슨 말이죠? 호텔로부터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얻어오는데 도움을 받았답니다. 만약에 이것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죠? 이들의 집을요, 렌트할 수 있게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죠. 자, 현금을 이게 벌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위기는요, not so much ASB죠. not so much 뭐라고요? ASB입니다. 이거라기보단 이거라는 거죠. 테크펌들의 이런 영향을 끼치기보다는요, 무슨 말이죠? 기존 경제죠. 비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런 몰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약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무슨 말이죠? 인기 테크펌들이죠. 이들은요, 가장 취약해 보이는 테크펌들은요,
기술 기업들은 어디냐면은요. 자, 마이크로 럭셔리를 제공하는 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재량적인 뭡니까? 재량적으로 소비하는 고객들이요. 빠르게 뭡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소비자들이 뭐 반드시 사야 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량적으로 썼다 안 썼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마이크로 럭셔리는요. 타격을 받을 거랍니다. 자, 요런 회사인데요. 자, 음식 딜리버리 해주는 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스쿠터를 렌탈해주는 회사고요. 펠레톤은요. 무슨 말이죠? 운동용 자전거를 이렇게 구독하는 서비스인데요. 무슨 말이죠? To feel the pinches.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요. 이런 뭡니까? 고정 비용이 매우 높은 이런 기업들은요. 특히나 무슨 말이죠? 익스포즈가 여기서 이런 뜻입니다. 재정 손실에 노출된다는 뜻인데요. 재정 손실에 노출된 이런 뜻입니다. 수요가 떨어지면서 특히나 재정 손실에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졌답니다. 위웍이란 곳인데요. 이것은요. 테크 성향을 띤 이러한 뭡니까? 자산 기업이라는 부동산 기업인데요. 자, 이들은요 무슨 말이죠? 임차료로요. 47억 달러, 470억 달러를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다음 15년 정도 동안 말이죠. 장기로 이렇게 계약을 해버렸네요. 자, 이런 기업들은요, 무슨 말이죠? 리트리팅, 자금을 회수하는 거 잘 못할 거랍니다. 리트리팅 이 사업에서 물러나는 거 잘 못할 거랍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요, 만약에, 여러분이 뭡니까? 30년 된 테크 그 기술 기업을 30살 된 기술 기업 뭡니까? 창립자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침체를 경험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요. 아마 상황이 영원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할 거랍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래서 비용을 감축하는 것은요. 여러분 계획의 일부가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이 뭡니까? 경영 컨설팅 업체죠. 베인 회사,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데요. 여기에 톰 홀랜드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답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비록 이건 실리콘밸리의 강점은 아닌데요. 자, 무자비하게 이렇게 비용을 감축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죠? 테크펌의 이런 바운더리에서 벗어난 기업들의 계획의 일부였답니다. 언제 말이죠? 경제가 이렇게 뭡니까? 침체를 겪을 때 말이죠. 자, 지난 리세션 침체에서요. 미국 기업들의 이런 노동에 투자하는 비용은요. 7%가 이게 감소를 했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왜냐면 이들은요. 레이오프가 대량하고를 하는 거죠. 직원들이 대량 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임금을 굉장히 짜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쉐어홀더의 이익,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채무 불이행에,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기업에서는 부도입니다.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긴축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긴축 경쟁이죠. 그러니까 뭐죠? 계획 변경 일의 뭡니까? 여지는요. 지금 현재 더 제한되어 있답니다. 몇 가지 경우에 그 이유는요. 자, 비용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자, 2천억 달러가 넘는 거죠. 연례 IT 뭡니까? 비용은요. IT 지출이죠. 기업들의 IT 지출은요. 예를 들면은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바이더로 이렇게 넘어갔다면 이동을 했다는 거죠. ASW나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에 뭐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되게 유명하죠. 자, 한때 일괄 지급했던 비용들이죠. 이것은요. 무슨 말이죠? 분기별 이렇게 지급으로 바뀌었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한 빅 서버, 큰 서버를요 10년 동안 이렇게 무슨 말이죠? 사는 거였죠. 뭐에 대해서요? 이 서비스 소프트웨어로서 말이죠. 자, 오피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요즘에 그 매달 결제를 하죠. 그런 것 그렇게 바로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입니다. 자, 이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만약에 한 기업이요. 무슨 말이죠? 파산을 할 때요. 훨씬 더 쉬워졌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이제 클라우드 빌 이 몸의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비용을 지불하기 더 쉬워졌답니다. 뭐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원치도 않는 하드웨어를 파는 것보다는요, 원치도 않는 파는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큰 거겠죠. 큰 서버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이런 거를 뭐 기업을 인수할 때 이것까지 사야 되는데, 당연히 인수하는 쪽에서 그런 거 안 바라겠죠. 필요 없다면 말이죠.
자, 기업들은요, 지금 현재 유연성을 잃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현금을 보존해야 되죠. 그 방식은요, 자본 지출을 뒤로 이렇게 딜레이하는 거랍니다. 당연히 경기가 어려울 때, 기업이 어려울 때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죠, 현금이 많은 게. 자, 충분하지 못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던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2010 가장 다음 그 어, 어, 그죠? 예, 또 말이죠. 어, 스테이크 이 그죠? 왜 이해 당사자냐면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뜻하는 겁니다. 예전에 주주만 신경 썼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신경 쓰겠다는 거죠. 자, 많은 CEO들이요, 사적으로는요, 이런 종류의 선언을요, 그죠? 무슨 말이죠? 아주 그냥 장식적인, 보여주기 위한 시시한 거란 뜻입니다, 플러프가. 이런 것을 여긴답니다. 자, 이것은요, 다음 턴, 뭐죠? 다음 턴 경기 침체 시에 검증을 받게 될 거랍니다. 왜냐하면요,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요, 일자리를 해외로 이렇게 아웃소싱 해버리는 것은요, 엄청난 정치적인 이런 뭡니까? 공격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사람들을 자르는 걸로 이렇게 비춰주고 싶지 않을 거랍니다. 특히나 뭡니까? 여전히 이익을 내고 있을 때 말이죠. 그렇다고 한 유럽의 한 CEO가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은요, 뭡니까? 최고의 선택지죠. 최후의 보루 이거에 가깝답니다. 자, 우리는요, 그래서요, 고통을 좀 더 감내해야 할 거랍니다. 단지 그냥 뭐였죠? 이렇게 직원들의 대량 해고, 정리 해고 이런 것을 발표하기 전에 말이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변화 단계는 뭐냐면은요. 그죠? 침체 없었던 이런 긴 기간이죠. 이 기간이요. 아주 나쁜 무슨 말이죠? 습관들을 조장했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일부 기업들이 너무 빚을 많이 졌다는 겁니다. 또는요, 무슨 말이죠? 아주 이런 나쁜 습관을, 나쁜 이런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문제는요, 보통 발견을 된답니다. 언제요? 이게 고치기 너무 늦었을 때 말이죠. 자, 97년에 이런 뭡니까? 외환위기죠.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IMF였습니다. 이것의 특징은요, 정실 자본주의였는데요. 이것은요, 무슨 말이죠? Debt Currency Mismatch. 그죠? 빚과 이런 통화에 따른 이런 미스매치? 이거에 의해서 무슨 말이죠? 아주 마비가 됐었던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부채는 많았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달러, 통화죠. 이 통화가 뭡니까?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유명한 얘기인데요. 아마 2월 97년 아마 12월 18일이었을 겁니다. 17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었죠. 그리고 임창열 경제부총리 찾아갔는데 지금 국고에 얼마 있습니까를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임창열 부총리가 그 당시에 39억 달러 있었다고 얘기했답니다. 그 당시에 97년 12월이죠. 가파일의 단기 외채가 120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1800억 달러의 부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달러로서는 어림도 없었었죠. 그런 위기였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죠? 아이고, 많이 해가지고 이거 어디부터인지 모르겠네. 여기네요. 자, 그죠? 2000년과
00년과 01년에 그죠? 무슨 말이죠? 자, 2000년과 01년도에 그것은 뭐였죠? 자, 무슨 말이죠? 네파는 뭡니까? 이런 뭡니까? 이 닷컴 기업들이었고요. 그 문제를 보면 좋겠죠. 그 문제는 이거였고요. 또한 앨런의 사기 문제였답니다. 앨런과 월드닷컴의 이게 뭐였죠? 그 회계부정이죠. 2001년에 그 유명했던. 그리고요, 러튼 이게 썩은 기반이죠. 썩은 기반에 구축되었던 은행들은요, 이때 크럼볼, 으스러졌다, 붕괴했다는 얘기겠죠. 이게 그 유명한 뭐죠? 이 썩은 기반이 그게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죠.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습니다. 모기지였죠. 그죠? 알이 빠졌네. 그죠? 알이 빠졌네.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런 뭡니까? 대출을 줘가지고 집을 사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졌고요. 거품은 깨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위기가 발생했었죠.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실패죠. 이런 대실패를 이렇게 뭡니까? 예측하는 것은요, 어렵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위기의 경고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죠? Have a long bout of deal making. 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뭡니까? 한바탕 소동, 일,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거래를 성사시킨 다음에, 자, good will인데요. 기업에 갖는 호감도랍니다. 명성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차이를 의미했냐면요. 무슨 말이죠? 인수자가 그 목표에 지불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부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측하는 뭡니까? 이 기업의 가치, 그것과 장부상의 가치와의 차이인데요. 아이고. 자, 이것은요, 무슨 말이죠? S&P 500 기업에 대해서요, 최대 얼마죠? 3.6조 달러네요. 3.6조 달러, 3.6천억 달러에 달했었답니다. 자, 이것은요, 어떤 문제를, 뭡니까? indicate, 나타낸다는 거죠. 01년도가, 그 다음에 07년에서 09년까지, 그죠? 이때 기업들은요, 그죠? 아주 엄청난 무슨 말이죠? 기업의 명성에 근거한 이런 부채 탕감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뭡니까? 이것이요. 부정직한 이런 거래라고 자백이 했듯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시장 가치와 장부상의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 장부상의 가치의 실제 가치를 보면 되고 시장 가치를 거품이 튄 가치를 보면 되죠. 이것이 크면 클수록 거품이 날라지는 거고 거품이 나는 것이고요. 이것이 위기의 징조라는 것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자, 2017년에 무슨 말이죠? S&P 500의 기업들의 97%죠. 미국에 있는요. 적어도 뭡니까? 이들만의 뭡니까?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성과 측정 체계를 보여줬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이거는 일반 회계 원칙과는요, 일치하지 않는 거랍니다. 일반 회계 원칙을 GAP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렇게 했던 기업은요, 지난번 침체 이전에 76%에서 지금 오른 거랍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일반 회계 원칙이 아닌 자신들의 나름만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성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당연히 좀 과장이 돼 있겠죠. 이런 뭡니까? 어딧 애널리스틱스라는 이런 뭡니까? 자문회사가 이렇게 컨설팅 회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미국에서 큰 회사들의 숫자죠. 뭐죠? 이 이익에 대해서 조정을 이렇게 언급한 큰 기업들의 숫자는요. 지난번 침체 때보다 2배로 늘었답니다. 무슨 말이죠?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인수합병의 60% 이상이요. 지난해 뭡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죠. 빚을 얻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여기서는요 asback이 들어가 있답니다. asback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사실 비용인데요. 이것이 다시 비용이 아니라 이익으로 이렇게 그 계산을 한 겁니다. 어떤 회계적인 그런 테크닉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것은 빠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부상하는 회계 그런 현상이랍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뭡니까? 바이어들은요, 불필요한 비용을 이렇게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는 고의로 말이죠. 예를 들어, 뭐, 불법까지는 아닐 겁니다. 뭐, 불법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정확한, 정직한 방법은 아니겠죠. 자, 예를 들어서요, 그 방법은요, 무슨 말이죠? 다음과 같이 추정하는 거랍니다. 뭐라고 추정하는 거죠? 이렇게 인수합병하는 비용이 성공적으로 비용 절감을 이뤄냈다는 거죠. 이렇게 뭡니까? 인수합병을 하면서 말이죠. 이런 뭡니까? 빚 서류는요, 빚에 관한 이 기업의 부채에 관한 서류는요, 무슨 말이죠? 다시 조정된다, 다시 작성된다는 얘기겠죠. 뭘 사용해서요? 이렇게 조작한 거죠. 조작한 손을 댄 이러한 손을 댄이라고 하겠습니다. 손을 댄 이익 수치를 이렇게 사용해서 말이죠. 이걸 기준으로 사용해서 말이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좀 위험하겠죠. 위기시엔 특히 위기시에는 기업의 몇몇이 보통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자, 보통 이런 뭡니까? 패자들은요, 빚이 너무 많은 기업이랍니다. 만약에 침체가요, 이자율을 높아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요, 이들은요, 무슨 말이죠? 바로 뭡니까?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죠? 직전에 말이죠. 위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말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받을 거랍니다. 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말이죠. 뭐 하면서요? 세일즈, 그러니까 판매량이 그렇게 뭡니까? 감소하면서요. 그리고요, 이들이 뭡니까? 이자 비용이라든가 혹은요, 다시 refinance loans죠. 무슨 말이죠? 이게 다시 빚을 받는 거죠. 이러려고 노력을 하면서 말이죠. 2007년에 종합적인 전체적인 이런 뭐죠? 기업 부채죠. 기업 부채가 올라갔답니다. 이때 이후로 말이죠. 자, 유럽에서요, 비금융권, 이런 뭡니까? 기업들의 빚은요, 지금 현재 GDP의 110%에 달한다는 거죠. 2007년에는요, 90%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말이죠. 미국에서는요, 기업들이 지금 현재 가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91년 이후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위기에 닥치면 결국에는 빚 있는 기업들은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근데 뭡니까? 현재 기업들의 재무 구조는요, 재무 상태, 빚으로 봤을 때 재무 상태는요, 08년 위기보다 더 안 좋다는 거죠. 자, 넘어가죠. 이 돈의 상당수는요, 어떤 회사로 가죠? 현재 빚을 되갚을 만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기업들에게 갔답니다. 그죠? 위기가 올 때는요, 위기가 닥칠 때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못 갚을 거라는 거죠. 선진국에서요, 무슨 말이죠? established, 뭐, 유명 기업이겠죠? 유명 기업 중에, 8개 중에 1개가요, 이익을 너무 많이 이렇게 내질 못해서요, 너무 적게 이익을 내서요, 이익을 거의 보지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너무 적게 이익을 봐서요, 이들의 뭡니까? 빚에 대한 이자조차 내지 못한답니다. 이런 걸 한계 기업이라 그러죠? 그죠? 빚에 이자조차 내는 기업, 못 내는 기업들요. 이게 프린시플 원금입니다. 원금은 말할 것도 없이 말이죠. 이 수치는요, 그죠? 오른 겁니다. 2007년에 14개에서 이렇게 오른 겁니다. 14개 중에 하나죠. 지금 8개 중에 하나로 오른 거라는 거죠. 이런 뭡니까?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말이죠. 자, 침체인데요. 2007년에서 2009년의 침체의 절반 정도 되는 이런 침체가요. 무슨 말이죠? 결과적으로요. 그죠? 2007년, 2009년 슬럼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침체 정도로도요.
자, 이런 기업들 있죠. 기업이 아니라 이게 기업 부채죠. 19조 달러에 되는 기업 부채가요. 이것은 거의 전체 기업 부채 40%인데요. 이렇게 그렇게 뭡니까? 자금에 쪼들리니 스크린이 압박을 받는 거니까요. 그렇게 자금에 쪼들리는 이런 기업들에 의해서 소유되게 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자, 이 전 페더럴 리저브죠. 연방준비위원회 전 의장이었던 제넷 옐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경고를 했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경제에 이런 침체를 겪게 된다면요, 정말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날 거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땐 이 빚 때문에 말이죠. 이 기업 부채 때문에 말이죠. 이것은요, 아마 이런 침체를 심화시킬 거랍니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딱 두 문단, 세 문단 꽤 많이 남았네요. 정말 긴 기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는요,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자,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부채 구조가요, 좀 더 유연해졌다고 말이죠. 자, 은행들은요, 지금 현재 더 나은 상태에 있답니다. 더 건강한 상태라는 얘기죠. 왜냐면은요, 새로운 규제 덕분이죠. 그죠? 자, 비록 이것은요, 대체로 아직까지 검증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요, 2008년 1월 시행된 새로운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계속해서 빌려줄 수 있을 거랍니다. 만약 경제가 이렇게 뭡니까? soars, 시들해진다 하더라도 말이죠. 자, 기업들은요, 그죠? 더 많은 이런 자금들을 확보할 수 있었답니다. 더 적은 스트링이 부대 조건입니다. 첨부된 부대 조건이니까, 더 적은 부대 조건을 가지고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이들이요, 모모처럼 보인다면요, 여기서 뭐뭐 할지라도는요, 이들이요, 심지어 이 돈을 되갚는데 아주 뭡니까?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죠. 미국에서 기업들은 점점 더 돈을 빌리고 있답니다. 어디죠? 은행 시스템 밖에서 말이죠. 예를 들면요, 뭡니까? 부유한 가문의 뭐 개인 사무실이라든가 펜션 펀드에서 말이죠. 자, 이것들은요, 일부는 사람들은 얘기하는데요. 그죠? 이게 머리를 맞대다는 뜻이면 머리를 맞대서 기업들이 회복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거랍니다. 그죠? 자, 무슨 말이죠? 겁니다. Take such statement with a pinch of salt. 반신반의하면 듣답니다. 그런 낙관적인 말은요, 반신반의하면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뜻이라는 거죠. 자, 2008년 후반에 있었던요, 이렇게 뭡니까? 작은 이러한 패닉, 공황 상태가 있었는데요. 자, 이것은요, 무슨 말이죠? 프라이스 가격이죠. 많은 민간 채무 이런 상품이죠. 채무 상품의 가격이요. 플런지 곤두박치는 것을 목격을 했답니다. 그죠? 이것은요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간단합니다.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이자는 왜 높아질까요? 돈이 불안히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안전해졌다고 하지만 2018년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승자와 패자인데요. 그럼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모든 이런 침체는요, 승자, 패자가 있답니다. 승자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요, 2007에서 2009년 때 아주 쌀 때 이렇게 자산을 취득했다는 거죠. 반면에 JP 모건은요, 이들의 위치를 굳혔답니다. 미국의 뭐죠? 무슨 말이죠? 반면에 뭐만 동안해야겠죠. 이 JP 모건은요, 그래서 미국의 제1은행으로서 이렇게 입지를 다졌다는 거죠. 굳혔다는 거죠. 뭐 하면서 이 산업이 뭡니까? 줄어들면서 수축하면서 말이죠. 긴축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자, 기업들인데요. 이러한 뭡니까? 침체 시에 번성하는 기업들은요, 보통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고요. 뭡니까?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뭘 자금력이죠? 계속해서 투자하고 성장할 자금력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금을 이렇게 줄일 때 말이죠. 자, 그렇다고 이 기업의 마틴 리브라는 사람 얘기한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경영팀과 그런 문화의 그런 뭡니까? 시험장이랍니다. 또한 뭐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강력한 무슨 말이죠? 밸런스 시 재무제표를 또한 필요한다는, 건전한 재무제표를 필요한다는 것이죠. S&P의, 무슨 말이죠? S&P 500의 기업들의 15% 정도가요, 빚보다 현금이 더 많이 있답니다. 재무구조가 튼튼한 것이죠, 여기는요. 여기서 컬처는 기업의 경영문화라고 보면 좋겠죠. 자, 여기는요, 몬스터 비버리지라든가, 뭐, 애플사도 들어가 있답니다. 자, 돈을 가진 투자자들이요,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에 투자하려고 말이죠. 그죠? 민간 증권 산업이요, 현금을 얼마를 갖고 있죠? 2조 달러 정도를 갖고 있답니다. 미스터 버핏,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은 1280달러에 위에 앉아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쥐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굴릴 수 있는 자금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의 회사겠죠. 이게 얼마죠? 1280억 달러인가요? 그러면 얼마죠, 이게? 한 130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렇게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단입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제가 했던 기사 중에서 가장 길었던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침체는요, 결국 올 거랍니다. 그리고 침체가 왔을 때 기업들을 강타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오직 저이자율로만 이렇게 지탱해 왔던 기업들을 강타할 거랍니다. 이러한 기업들이요, 팔리고요, 재구조화되고요, 해체되죠. 그죠? 해체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뭡니까? 격동은요, 결국에는요, 경제적, 인적 피해를 이렇게 추출해낼 것이다. 만들어낼 거라는 거겠죠. 자, 맞대응이라는 뜻인데요. 이 위기에 맞대응하는 것들이, 적극적, 급증하는 거죠, 플라이가요. 적극적으로 이런 기업들이요, 이 위기에 맞서다 결국엔 잦아들 거랍니다. 이윽고란 뜻인데요. 더 이렇게 생산적인 기업들인데, 살아남은 더 생산적인 기업들은요, 이들의 돈을 더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투자할 방법을 찾게 될 거랍니다. 자, 이것은요, 결국엔 새로운 일자로 이어지고요, 새로운 이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풍요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주기는요, all over again, 또다시 시작될 거랍니다. 요약하면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되네요. 위기는 결국 올 것이고요. 그때 각 기업들의 운명이 명확하게 갈릴 거랍니다.